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파이썬으로 전자음악 작곡하기를 발표할 유태영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한테는 이 주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라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잠시 들을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20초 정도만 노래를 들어볼게요. 제가 방금 그 오디오 버튼을 눌러서 재생하기를 클릭했더니 노래가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렸는데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쉬운 간단해 보이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정말 복잡한 뭔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오디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게 또 스피커로는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오늘 가볍게 컴퓨터가 어떻게 이 오디오를 다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음원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방금 전 노래를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음원 파형이 우선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점점 확대를 하니까 파형들이 좀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확대를 했더니 굉장히 짧은 간격으로 찍힌 어떤 숫자들의 연속이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피아노, 뭐 드럼 이렇게 섞여진 음악은 어떤 숫자들의 연속이었다. 컴퓨터는 방금 들은 이 음악을 숫자들의 연속으로 다루고 있구나. 뭐 이 정도를 일단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 하나를 디지털 음원에서는 샘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음악은 이런 샘플의 연속입니다. 샘플을 수많은 샘플을 이제 찍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뭐 제 목소리 아니면 음악 같은 거는 어떤 파동이 귀로 이제 연속적인 파동이 꽂히는 것인데 디지털적으로 이런 파동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파형을 잘게 쪼개서 점의 연속으로 근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점은 보통 -1에서 1 값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 컴퓨터는 이런 음악을 -1에서 1의 값을 가진 숫자의 연속으로 다루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실 세계에서 뭐 음악을 들을 때는 뭐 점의 연속이 아니라 사실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파동일 텐데요. 압력의 파동. 디지털 음원은 이런 파동을 여러 개의 점으로 근사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 개수가 너무 작으면 저희 입장에서 파형이 너무 끊기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점의 개수를 충분히 늘려서 그 충분한 개수의 점을 찍어야 원래 파동이 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초당 찍히는 점의 개수를 샘플 레이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듣는 음악들은 1초에 44,100개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럼 1초의 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 44,100개의 실수값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만약에 더 디테일한 뭔가 음악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 2배를 해서 88,200개의 샘플 레이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음악을 저장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2배가 되겠죠. 저희는 아마 뭐 개발자이신 분들도 많고 파이썬 그 컨퍼런스이니까 데이터 크기 같은 거를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을 만약에 32비트의 실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아까 들은 노래가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샘플 레이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용량이 얼마일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면 3분이고 1분에 60초가 있고 1초에 44,100개를 찍고 또 1개가 이 용량 그 32비트니까 이러면 한 32 메가바이트가
나온다는 거를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좀 너무 큰 값 같죠? 저희가 보통 이 정도로 큰 파일을 3분짜리 곡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듣고 있진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mp3 파일 같은 걸로 압축을 해서 듣게 돼요. 뭔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mp3 파일이 한 3, 4분짜리라고 하면 한 3, 4메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럼 질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서 30, 40메가 정도 데이터가 3, 4메가로 압축되고 있을까? 이것도 재밌는 질문이겠죠.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는 32비트 실수를 썼다면 얘를 뭐 16비트, 24비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그렇게 예민하진 않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퀄리티를 살짝 낮추면서 용량을 뭐 25%, 50%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의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또 제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0,000Hz라고 하는데 너무 고음은 못 듣고 또 너무 저음도 못 듣는 거죠. 음원에 이런 너무 고음인 것들, 너무 저음인 것들이 있다면 이걸 또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술은 뭐 프리의 변환이다라고 해서 음원을 그 주파수의 합으로 어떤 주파수의 사인 함수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기술인데 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뭐 제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그 기술로는 청각 마스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다양한 소리가 섞여 있을 때 큰 소리에 의해서 뭔가 비슷한 작은 소리들을 잘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희 인간에게는 원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청각 마스킹 효과를 잘 고려를 해서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데이터들을 좀 제거를 해주면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겠죠. 결국 이렇게 뭔가 mp3 파일로 압축을 하게 되면 한 뭐 4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압축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mp3 파일을 갖고 왔더니 한 4.4메가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은 장비와 예민한 귀가 있다면 딱 똑같은 곡이라도 웨이브 파일이 뭔가 풍성하게 들리고 mp3 파일은 조금 덜 풍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마어마한 좋은 장비와 예민한 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주제는 또 재미있는 주제들이지만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컴퓨터가 다루는 음악은 연속된 숫자들 이걸 이제 유로파이썬에서 스포티파이 팀이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스포티파이 팀은 Just Streams of Numbers라고 음악을 이제 표현을 했어요. 관심이 있으시면 유로파이썬에서 스포티파이 팀이 발표한 내용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배경 지식 같은 느낌이었고요. 이제부터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파이썬을 이용해서 전자음악을 작곡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자음악 아니면 디지털 음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오프라인에서 뭐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피아노를 친 다음에 마이크로 그걸 녹음해서 디지털로 저장하면 그게 사실 또 디지털 음악을 하나 만드는 게 되겠죠. 실제로 현실에 있는 악기를 연주해서 녹음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래밍적으로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복잡한 그런 파형, 파동 같은 게 보이고 좀 엄청 시스템적으로 뭔가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요소를 이용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걸 좀 수학적으로 아니면 뭐 엄청 공대처럼 표현을 해보자면 3분 길이의 음악을 작곡한다는 거는 약 800만 개의 샘플 값을 결정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 값들을 다 결정을 했을 때 사람 귀에 좀 좋게 들려야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노가다 작곡가라서 첫 번째 샘플은 0, 두 번째 샘플 0.1, 세 번째 샘플 0.3 너무 어려운 방법이겠죠. 그 800만 개를 그렇게 일일이 찍을 수도 없고 그게 어떻게 들리는지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한번 그래도 제가 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800만 개의 값을 정해줘 봤어요. numpy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800만 개를 그냥 랜덤 값으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한번 그럼 소리를 들어볼게요. 거의 뭐 아무 의미 없는 그 소음 같은 백색 소음 같은 느낌이 들리죠. 이 화이트 노이즈 뭐 이런 느낌인데 제가 800만 개의 값을 랜덤하게 찍었더니 당연히 음악처럼 들리지 않고 뭔가 그냥 의미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인간의 귀에 음악처럼 들리게 하는 연속된 숫자들을 만들어내려면 나름대로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 문제를 다뤄왔던 게 신디사이저라는 장치인데요. 신디사이저는 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뭔가 이 샘플 값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설명을 가져왔는데 오디오 신호를 생성하는 전자악기로서 각종 악기의 음색을 전자적으로 발생시키고 변경하고 합성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것도 사실 신디사이저를 구현해서 한번 작곡에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악기를 이런 그 신디사이저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인 함수라는 것부터 볼 건데요. 사인 함수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삼각 함수 뭐 이런 걸 배울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사인 함수가 신디사이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파형이에요. 이걸 한번 제가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umpy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인 함수들의 값을 뭐 몇백만 개, 몇십만 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게 제가 그 사인 함수를 진동수만 바꿔가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한 건데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프리퀀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초당 몇 번 진동하면 도다, 초당 몇 번 진동하면 레다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적으로 도를 연주하고 싶으면 그 주파수를 딱 인풋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굉장히 좀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심심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살짝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음과 음 사이에 살짝 끊기는 듯한 소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들려드린 소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그 중간에 막 불연속적인 지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도라는 사인파가 항상 0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제가 레를 치면 이제 도라는 사인파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불연속한 그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가볍게 살짝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를 이용했는데 여기서도 넘파이를 이용해서 도라는 사인파의 마지막을 좀 0으로 수렴하도록 곱해줬어요. 그 1에서 0까지의 그 직선을 곱해줘서 부드럽게 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뭐 그 마이너스 1000개에 대해서 이렇게 0에 가까워지도록 처리를 해줬는데 이런 거를 릴리즈라고도 합니다. 음이 끝날 때 좀 어떻게 잘 줄어들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걸 릴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릴리즈를 적용해 줬을 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원래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띡띡거리는 소리가 좀 훨씬 덜해졌죠. 그래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아까는 끊기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끊기는 구간 없이 좀 0에 수렴했다가 다음 사인 웨이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만든 걸로 그 사인파만 이용해서 그냥 코드를 한번 연주해 볼게요. 유명한 코드 진행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사인 웨이브로만 한번 재생을 해본 거죠. 살짝은 음악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현실에서 듣는 음악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기도 하고 심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심심하게 느껴지는 이유 아니면 너무 좀 인공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저희가 현실에서 듣는 소리들은 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걸 이제 적용해 주기 위해서는 모듈레이션 한다, 뭐 변형한다,
이렇게 좀 저희가 어떤 기법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거는 스포티파이에 있는 이미지인데 오리지널 오디오라는 게 있을 때 여기에 뭐 노이즈 게이트라는 것도 적용하고 디스토션이라는 것도 적용하고 컨볼루션, 뭐 리버브 이런 다양한 변형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형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페달보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건데요. 스포티파이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예요. 스포티파이 내부에서는 이걸 머신러닝을 위한 그런 데이터 증강을 위해 사용하거나 AI DJ 기능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 봤는데 사용성이 너무 좋고 좀 좋은 프로젝트라서 좀 이걸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변형 중에 좀 가장 익숙할 수 있는 그런 변형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공간과 관련된 변형이에요.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소리라도 다르게 들리는데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이제 전달돼서 여러분한테 들리고 있는데 제가 스피커로 나간 제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막 바로 꽂히는 게 아니라 벽을 통해서 한번 반사됐다가 가고 저 뒷면을 통해서 두 번 반사됐다가 갈 수도 있고 천장과 바닥과 또 이 뒷면 모든 곳에서 사실 파동이 계속 실시간으로 반사가 되고 그 결과가 여러분의 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제 음원이 제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반사되고 그 여러분의 귀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성이 되면서 어떤 특유의 공감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공간적인 특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이펙트가 리버브라는 건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다이렉트 사운드가 있고 얼리 리플렉션이 있고 뭐 레이트 리버브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 말을 했을 때 다이렉트 사운드가 가장 먼저 들리고 몇 밀리 세컨드 이내 또 한두 번 반사된 목소리들이 들리고 또 살짝 뭐 몇십 밀리 세컨드 동안은 더 늦게 반사되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나름대로 모델링을 해서 제 사인파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리버브라는 거를 적용을 해볼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들려들었던 소리보다 살짝 촉촉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울리는 소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소리가 좀 잘 울리는 화장실에서 음악을 재생한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브를 적용했더니 바로 소리가 끊기지 않고 좀 울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리버브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효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코러스라는 건데 코러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 비슷한 소리가 동시에 발생할 때 발생하는 오디오 현상이라고 해요. 합창단이 뭔가 거의 비슷한 멜로디를 이제 같이 연주를 할 때 아니면 합창을 할 때 뭔가 좀 유사한 사운드들이 모이면서 독특하고 반짝이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페달보드에서 코러스라는 효과를 잘 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보시면 그냥 이펙트라는 것에 리버브도 넣고 코러스도 넣은 다음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사인파에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원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들려들었던 원본 소리랑 비교하면 그 리버브랑 코러스를 걸고 나니까 조금 더 복합적이고 촉촉한 소리가 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웨이브만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변형을 하면서 이런 소리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번 다른 소리로 넘어가 볼게요. 드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드럼을 구성하는 그런 요소에는 뭐 킥, 스네어, 하이햇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하이햇이랑 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이햇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금속판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드럼스틱으로 칠 때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굉장히 짧은 순간 동안 금속이 마치 막 찰랑거리는 아니면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러면 한번 파이썬을 이용해서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넘파이 랜덤을 이용해서 화이트 노이즈를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한번 다시 그 소리를 들어볼게요. 짧게 재생시킨 화이트 노이즈의 소리를 방금 들으셨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까 들었던 하이햇은 조금 더 울리는 느낌이기도 했고 조금 더 깨끗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도 한두 개 적용을 해볼게요. 우선 울리는 소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리버브라는 효과를 이용하면 됐었죠. 그래서 페달보드에서 리버브라는 효과를 가져와서 화이트 노이즈 코드를 보면 제가 0.1초 동안만 딱 만들게 했거든요. 0.1초 동안 생긴 그 넘파이 랜덤 값에 리버브라는 효과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까보다 살짝 울리는 것 같은데 그 원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조금은 더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리버브만 넣었는데도 생각보다는 소리가 좀 현실감 있거나 공간감 있거나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주파수 얘기 아니면 진동수 얘기를 했었는데 하이 패스 필터라는 거는 소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주파수 중에 특정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고 아니면 로우 패스 필터는 특정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한번 그 차이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그 높낮이가 달라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주파수와 관련된 변형을 하게 되면 주파수가 곧 음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살짝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주파수 영역만 남기고 싶을 때 또 이런 여러 가지 변형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킥 소리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킥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킥 소리라고 킥을 발로 이제 밟았을 때 나는 소리인데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아까 이용했던 음원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방금 저 킥 소리를 한번 파형을 봤더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엄청 진동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진동도 좀 덜하고 주파수도 낮아지고 이렇게 좀 주파수가 낮아지는 느낌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해 보면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로 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킥 소리의 그런 특성 중에 하나를 초반에 엄청 진동을 했다가 점점 낮아진다. 이런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는 프로그래밍적으로 그걸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넘파이 사인 웨이브를 이용했는데 넘파이 사인 웨이브에서 주파수를 점점 낮아지게 하면서 한번 소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방금 들어본 게 이제 주파수를 30에서 한 20, 0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계속 낮아지게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킥이랑 엄청 가깝진 않죠. 아까 들었던 킥 소리는 좀 짧고 강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뭔가 너무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일찍 끊을 수 있게 일찍 0으로 수렴하게 한번 곱해 주었습니다. 그 1에서 0으로 가는 직선을 곱해 줬어요. 아까보다 이제 조금 덜 울리면서 초반에 있는 소리만 좀 잘 들리죠. 0.1초에 해당하는 샘플들에 대해서만 1에서 0 값을 차례대로 곱해주고 0.1초 이후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0을 곱한 게 여기 나오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리버브도 하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를 걸면 좀 울리는 공간감 있는 소리가 되겠죠. 네, 살짝은 그 울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많은 악기들 아니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소리를 찾은 다음에 뭐 파형이 어떤지 뭐 그래프 같은 걸로 확인을 해봐도 되고 뭐 어떤 식으로든 이거 사인파랑 가까운데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로 좀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경험적인 추론에 의해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하고 조합하면 정말 다양한 그 소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복을 하면 뭔가 만족스러운 소리 아니면 원래 만들고 싶었던 소리에 가까운 거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으로 생각보다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용한 거는 사인파와 화이트 노이즈인데 사인파 말고도 신디사이저라는 악기가 사각파, 톱날파, 삼각파 뭐 이런 애들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파형을 신디사이저의 기본 파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파형들은 넘파이나 뭐 사이파이 같은 곳에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음악을 만들어 봤는데 뭐 엄청 세련된 방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코드 보시면 거의 뭐 폼은 돌리고 막 노가다 하듯이 코드를 짜갖고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넘파이와 페달보드만 이용해서 이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48초 되는데 그 동안 들어볼게요. 킥이랑 킥이랑 하이햇 합쳤습니다. 아까 들었던 그 사인 웨이브 넣었고요. 아래에 사실 베이스로 뭐 제가 사각파를 이용했어요. 아래에서 울리는 소리가 베이스인데 그건 이제 여기선 다루지 않았는데 그냥 사각파, 뭐 톱날파 이런 걸 이용하면 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발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신디사이저입니다. 저희는 오늘 신디사이저의 그 아이디어들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했는데 사실 인터넷에 잘 구현되어 있는 신디사이저가 넘쳐나거든요.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죠. 그 중에 또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신디사이저들도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썰지는 오픈소스 신디사이저라서 뭐 코드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오른쪽에는 바이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현업에 있는 작곡가 분들도 이용을 하시는 그런 신디사이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베이직 플랜, 그 무료 플랜을 제공하고 있어서 써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이탈로 그럼 어떤 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바이탈로만 만든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바이탈의 유튜브에서 데모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생각보다 신디사이저로 뭔가 많은 소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다른 그 신디사이저로 진짜 다양한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뭐 영화 음악 수준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그럼 어떻게 만드냐 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는데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를 그럼 뭔가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디사이저를 이용해서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어쨌든 뭔가 원하는 소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킥 사운드 디자인, 하이햇 사운드 디자인, 피아노 사운드 디자인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소리를 신디사이저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하면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재밌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에게 음악은 -1에서 1 사이의 연속된 숫자들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이게 사실 재밌는 문장인데 너무 감성이 없긴 하죠. 예술이라는 게 또 있는데 너무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저희는 넘파이와 페달보드를 이용해서 신디사이저를 구현해 봤는데 이렇게 뭔가 그냥 프로그래밍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또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팀들이 뭐 전 세계에 있고 그분들이 이제 전자악기, 신디사이저, 가상악기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음악 그 산업에서 좀 발전을 일으키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렸던 전자음악 아니면 신디사이저, 사운드 디자인 이런 것들을 기억해 가시면 나중에 뭐 재밌게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실 파이썬에서 굳이 왜 전자음악을 작곡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요. 사실 파이썬으로 전자음악을 좀 작곡할 때 의미가 있는 거는 파이썬 쪽에 딥러닝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미 잘 구현된 과학적 뭐 분석 그런 알고리즘 패키지들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에서도 딥러닝 측면에서 데이터 증강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사실 파이썬이 실시간으로 퍼포먼스를 내긴 또 부족하고 뭐 이미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좋기 때문에 굳이 파이썬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끝났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